모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마이클하고 레고 역할한 배우 최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하고 몰리 역할을 했던 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품의 제작을 맡은 기어이 현민아 PD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알렉스를 해주셨던 분이세요. 안에서 만나보다가 밖에서 만나니까 완전 다르죠. 알렉스. 알렉. 오늘의 소주 소녀. 오늘의 알렉스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성함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소개. 저는 문기원이라고 하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평범하신. 오늘 공연 소감 한 말씀. 오늘 소감. 저도 이런 식의 VR은 처음 해봐가지고 좀 뭔가 이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약간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머시브 공연이란 작품 특성상 알렉스를 만날 때마다 되게 다른 느낌을 또 받으시고 에너지를 받으시잖아요. 오늘 공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알렉스를 변신하기 전부터 너무 목소리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저는 무장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가상 공간에 들어왔다는 게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게 잘 믿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낯선 환경, 낯선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긴장되거나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오늘의 알렉스는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적응도 잘하고 엄마로서 저를 받아주기도 하면서도 새로 처한 환경에서 되게 편안하게 자기만의 세계를 막 탐색하면서 가고 있어서 덕분에 너무 즐겁게,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오늘 시간 여행했던 것 같아요. 저 동감이에요. 너무 뭐라 그러지? 제가 그 중간에 그 마지막에서 물어봤잖아요. 연기하시는 분이냐고. 그만큼 너무 차분하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차분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목소리가 일단 완전 알렉스여가지고 제가 안 보일 때 아빠로 등장하기 전에 이제 투명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잠깐 갑자기 알렉스가 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저도 이입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네. 다락방에서 약간 뭉클해 하시는 느낌이 좀. 그쵸. 참. 뭉클해 하는데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이모티콘이 둥둥 떠다니면서 오늘 이모티콘 열심히 쓰셨던 분 누구세요? 계신가요? 너무 이미 궁금해요. 퇴근하셨는데. 완벽 적응하셨던 분. 그거 하면서 뭉클함이 약간 그래도 굉장히 약간 이렇게 차분해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 VR챗이라는 공간이 처음에 이제, 온보딩 공간에서 그 크게 그려져 있는 다락방 공간에서 이제 관객들이랑 다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잖아요. 레고랑 곰돌이랑. 근데 그때 사실 이모티콘 쓸 수 있고 이 안에서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공연하는 동안에 그런 걸 못하니까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얼터 역으로 참여한 분들이. 이 공연을 다회차 관람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뭐 투표하는 것도 혹시 체험해 보셨나요? 이게 저희가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연이. 알렉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을 관객 참여 투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의 재량으로 알렉스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저는 그 투표를 하는 장면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얼터일 때는 그게 조금 더 사실 흥미로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알렉스가 본인의 행동을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카일의 이런 목소리로 대변되는 그런 투표를 하는 부분이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버전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거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부모님들과 알렉스와 더 끈끈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확실히 또 있었던, 그러니까 장단점이 각기 조금 달랐던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들이랑도 지난번 공연을 했을 때 이후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에 곰돌이가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기 시작한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주인공의 다른 인격들이 함께 이제 그 과거로 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스토리 라인인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까요? 이게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 전반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개인의 해석에 맡겨지는 부분도 있고 관객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거기 있는 텍스트들을 사실 안 읽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내 마음의 소리를 이제 막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서 일단 관객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게 두 사람의 사이가 왜 안 좋았는지 혹은 아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이 유령이 아이한테만 보이는 건지 얼터들한테만 보이는 건지 약간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 괴롭힘의 대상, 악몽을 이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다 물음표로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그냥 추측하거나 이렇게 알아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알렉스로서 엄마 아빠 사이가 왜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들에서 뭔가 충분히 불안해하고 뭔가 좀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이입이 잘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실망감이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실망스러워서 뭔가 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원래 이제 뭐 이야기를 들려줄까 노래를 불러줄까 했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별로 그냥 엄마 아빠 뭔가 둘 다 보기 싫어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유령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무섭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게 많이 다 텍스트로 혹은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되지 않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왔던 그런 감정들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알렉스의 옷을 입긴 하지만 나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저희가 재밌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관객이 처음 들어갔을 때 아 내가 누구지? 여긴 어디지? 하게 되는 어떤 VR 콘텐츠의 특성과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어떤 병리 증상이 되게 유사하다고 느껴서 재밌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잠시 기억을 잃었다가 또 다시 내가 됐다가 알렉스가 됐다가 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 굉장히 알렉스처럼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신 부분이 좀 처음에는 컸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 주인공 역에 몰입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저도 초반에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 근데 딱 그 말씀하셨던 뭔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 있고 나는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온 것 같고 했을 때는 그리고 너무 엄마 아빠대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나만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같고 그냥 다른 건 다 제대로 굴러가고 있었네? 라고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나에게 이상했던 포인트는 내가 잠시 그 유령을 섀도우를 만나서인 거지 내가 지금 VR을 끼고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확 좀 몰입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로 이제 좀 시작을 했지만 좀 익숙해질수록 그냥 내가 진짜 알렉스라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라는 식으로 좀 점점 그런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하면서 물론 PD님하고 대표님하고 다 연출님하고 다 제기할 때도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는 계속 너 그랬잖아 저랬잖아 너 기억나지? 생각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좀 상냥하게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근데 아까 PD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그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아에 대한 그 개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배우가 아니신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게다가 VR에 게다가 대사가 정해지지 않은 이머시브 공연을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송스럽고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다른 분들도 투표를 하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 그것까지 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사실 저 자체도 사실 이번에 처음 VR을 끼고 이렇게 연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익숙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이 컨트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미숙해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조금은 더 이 알렉스와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에 몰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투표하는 어떤 다른 부분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제하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이제 공연을 저희가 5월에 처음 만났죠. 5월에 처음 만나고 그때 이제 공연 준비를 한 달 정도 하시고 그때 이제 두 분 다 VR을 아예 처음 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로서의 에너지가 너무 좋은 분들이신데 이제 VR 안에 들어갔을 때 두 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VR 안에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그 VR 환경 안에서 즉각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 이런 걸 거기에 또 매력을 조금씩 느끼시고 VR 자체도 익숙해지시고 또 오프라인 연습도 병행을 한 번쯤 해보고 하면서 되게 점점 저는 공연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많이 하진 못했지만 보현 배우님은 지금 공연을 이때까지 하면서 어떤 부분이 처음과 지금이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더 앞으로 기대가 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몰리 엄마라는 되게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극에서 일단 관객으로 처음 이 웰컴 투 레시피티를 만났을 때는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고개를 내가 이렇게 돌리면 어디를 돌려도 웰컴 투 레시피티 세상인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화면이 집에서 TV로 이렇게만 보는 건데 내가 뭔가를 장착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생경하면서 재밌고 근데 막상 이제 그걸 제가 연기로 한다고 할 때는 왜 애니메이션이 이제 화면에서 그냥 스크린에서 지나가는 거는 다 그냥 기계로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건데 성우가 말만 해라고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보잖아요. 근데 실제 배우가 또 움직이면서 내가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소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디테일하게 정말 살아있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정말 생경하게 살아서 나랑 지금 소통하고 있어를 너무 잘 살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흥미로웠고 그게 제일 어려웠고 그게 제일 지금도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점점 모니터를 매번 하면 이제 녹화한 걸 보거든요. 그럼 약간 이거 좀 어떻게 들릴지 걱정은 되는데 처음에는 볼 때 막 제가 제 연기를 보면서 이러고 봤다면 이제 점점 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시즌 2도 나오고 또 여기 기어이에서 이런 VR 이머시브 공연들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좀 사실 상당히 흥미가 있어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배우로서도 재밌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제일 매력은 지금 이 움직이는 아바타가 살아있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배우야. 이게 가장 매력적이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발상으로 여기서 좀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일상에선 이제 이미 나이가 이래서 캐릭터 외모가 이래서 이런 역은 못하는데 반전 역할도 여기선 할 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 연기 전공이나 이쪽 일 전공자세요? 거의 멘트 역시 어쩐지 질문이 남달랐어. 반대로 마찬가지로 정말 카메라는 조금도 과하면 안 되잖아요. 연기가. 특히 카메라는 시선이나 내적 독백 안에서 담고 있는 걸 정말 잘 담아줘야 되잖아요. 물론 영화 장르마다 연기 톤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아바타를 쓰면 조금은 사실은 배우가 당황?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실수가 오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사실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나 호흡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대사를 안 하고 있고 그냥 행동만 할지라도 정말 잘 듣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귀와 보이스에 대한 연기가 조금 더 특화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바타 조종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배우로서 재밌었던 거는 제가 사실 소리를 훈련은 학교나 이제 뭐 배우 트레이닝을 할 때 많이 했지만 사실 목소리만을 강화해서 쓰는 연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걸 하면서 좀 그 부분에 더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겼어요. 저희는 저희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연기할 때. 물론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연습한 리허설을 했던 거를 찍어서 저희가 저희를 확인하긴 하는데 이거 연기할 때는 라이브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서 거기 거울이 있는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 모션을 연습하면서 했던 경우도 있고 거기 이렇게 하면 웃어요. 이렇게 하면 웃고 이 트리거를 잡고 이렇게 하면 웃고 이렇게 하면 우울해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렇게 하면 화를 내요. 얼굴이 이렇게 돼요. 그걸 연습을 했죠. 화를 항상 이렇게 내진 않는데 얘는 항상 이렇게 내야 얼굴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또 앞에서 웃을 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랬냐 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른 걸 하고 있고 웃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고 그거보다 좀 더 어려웠던 건 사실 제가 보현 배우님을 보고 우리 같이 이제 뭐 컨셉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인간을 두고 연기하는 거와 만화 그 아바타를 보고 연기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왜냐면 얼굴이 몇 가지 안 되니까 이 사람의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뭐 카메라 안에는 어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서 좀 이렇게 내면적인 거를 했을 때 한번 만나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만나서 하고 나니까 아바타를 봤을 때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아바타에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어떤 보이는 부분보다 말하는 부분에 좀 더 이제 프로테시가 넘어가는 느낌?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말과 어떤 모습으로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거는 조금 줄이고 나머지 것들이 좀 커진 느낌이라서 오늘 했을 때도 그렇고 전에 리허설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는 뭐 아바타들을 보고 그냥 그거에 대한 감정으로 내면은 또 상대방 보현 씨가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을 하고 하는 게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때 신촌에서 그 공연을 하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아바타로 연기를 하고 VR로 연기를 하는 게 좀 발전이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그런 또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배우들이 많이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연기 트레이닝, 이거에 맞는 연기 트레이닝 또 그런 것들이 좀 세세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이제 아바타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작단의 이슈이기도 한데 모든 아바타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작품의 아바타는 그런 수신호로 이제 표정이 변하게 아바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역량을 더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공간 디자인은 또 제작사의 역량이 많이 따라줘야 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캐릭터들을 보면은 눈이 굉장히 커요. 그게 이제 눈 맞춤을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게 느껴지는 느낌이 VR 안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이 크기 때문에 얼터들도 이제 다른 인격 역할들도 저도 이제 이 작품을 관객으로서 체험을 했을 때 아바타의 머리 위치에 가서 이렇게 본다거나 아니면 알렉스가 표정은 없지만 가까이 가서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떤 표정이 미묘하게 있는 듯한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무표정인데 연기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알렉스 캐릭터가. 그래서 어떤 생김새, 어떤 분위기의 아바타를 디자인하는가도 되게 이런 가상 공간에서 연극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되게 촬영 감독님이 관심 가지고 백스테이지에 오셔서
어떻게 여기 이제 알렉스 역할 하는 분을 이제 촬영을 하시다가 막 백스테이지로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런 형태의 공연이 지금 공연뿐만 아니라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소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활용한 VR챗 플랫폼 안에서 그 안에서만 100% 촬영된 어떤 뮤직비디오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셜 활동을 하는 것과 또 공연을 하는 것과 그 경계는 또 무엇일지, 작품을 경험한다는 거는 또 무엇일지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지나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어이에서 디스코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뭐 궁금하셨던 점이나 이런 거 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이제 저희가 IXI라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나 아니면 이런 제작에 관련된 거 아니면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도 계속 글을 써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IXI 미디어를 찾아보시면은 관련 정보를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객 한 분 한 분이 없으면 이 공연은 완성되지가 않아요. 알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얼터들이 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하는 그 에너지도 배우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분들은 이제 네임플레이트를 켜두고 이제 보세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얼터가 남아있으면 계속 연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관객분들 되게 열정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공연에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